선생님이 이제 구모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준비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2023년도, 그 다음에 2024년도, 그 다음에 2025년도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어. 근데 일단 전형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전제가 깔린 부분이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유사해. 그러니까 그래프만 만약에 본다라고 생각하면 2024년하고 2025년에 4번에 지금 이게 뭐야? 극한이지, 그치? 일반적으로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열이라거나 또는 이제 2번 같은 경우처럼 미분계수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들은 무조건 다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로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한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꼭 나와야 되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겠지만 좀 주요하게 나오는 모양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2023년도 구모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모양 보시면 이거는 뭐야? 뭐 길이 몇 개 주어진 다음에 그것에 관한 끼인각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에 관한 얘기를 내가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들어가야 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또 그게 없느냐? 있어. 지금 여기 이제 블랭크 채우는 거 있잖아요. 20번 문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반지름하고 이런 것들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2025년도에도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공식은 중요하지만 뭐라고? 꼭 반드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형들은 그래도 알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 10번 문제가 도형적인 문제에서 봤었을 때 외접원에 관한 얘기 나와 있거든. 얘가 좀 가볍게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코사인 법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론 너무나도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도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나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아, 내가 이 공식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눈에 띄는 문제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23년도 거 보면 25번에 수열에 관한 얘기야. 수열에 관한 얘기인데, 이 23년도 15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항들과의 관계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귀납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if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걸로 갈 수도 있고 저걸로 갈 수도 있고를 내가 적절하게 추정해서 해줘야 돼. 물론 가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답안지를 보면 진짜 길게 해설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게 맞겠지만, 게다가 이제 15번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이제 좀 선별함이 필요해. 어느 정도 조건이 나와 있었을 때 이 항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양수겠거나 아니면 전항보다 그 다음 항이 더 크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아예 안 해봐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야. 일단 우리가 항상 시간에 쫓기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제 가능한 것들을 먼저 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반대쪽에 있을 거 아니야. 더 항이 더 작다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해봐. 근데 하다가 바로 오류가 뜰 수도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들은 이제 일단 제치고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정이 조금 필요해. 여기 15번도 그렇고, 여기 2024년도 안 나왔을 것 같지만 나왔어. 요즘에 이제 추세겠지. 1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사실 모르거든. 그러니까 첫째 항이 자연수라거나 이런 조건만 줄 뿐이지 사실은 모르는 상태야. 모르지만 추정을 해서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는 있어. 왜냐면 반대 경우를 했을 때 아예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 그래서 12번에 대해서도 똑같이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2025년은 그렇다고 해서 안 나왔을 것이냐? 나왔어. 얘 같은 경우에도 12번에서
수정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물론 얘는 좀 더 많이 주긴 했어.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앞에 번호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조건 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항중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B3하고 B7에 나와 있는데 AN에 관한 얘기였었거든. 그러니까 BN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개의 항만 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추정하는 거.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캐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왜냐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12번하고 12번이야. 그러니까 4점짜리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어쨌든 14번, 15번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뒤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빨리 캐치해서 어느 정도 일단 손이 먼저 움직여야겠지. 문제를 풀기 시작한 다음에 얘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캐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프를 추정을 해서 실근의 개수가 이렇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 문제. 뭐 일반적으로는 뭐 21번, 22번 이런 문제 유형이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끝에 문제 22번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왔단 말이야. 실근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보시면 비슷해.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이제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잖아. 그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또는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했는데 그것에 관한 불연속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적으로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왜냐면 내가 어쨌든 사인의 기본 틀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3차 함수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제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점이 뭐 3차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3개다. 가장 적게 만날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이제 한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경계값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만나게 되는 세 개의 실근이 2개로 넘어가거나 또는 1개로 넘어가는 경우가 불연속점일 가능성이 있는 문제겠지.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판단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경계값이 되는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려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어쨌든 전형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숙지는 당연히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는 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가 아니지 킬러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것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나머지 것들을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빨리 푼 다음에 넘어오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웬만한 문제들이 유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끄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유념을 해놓고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는 추정해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는 거.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를 맨 처음에 제낄 수 있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도형은 웬만하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다? 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식 까먹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험이 많이 남아있진 않았어. 그러니까 9월 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평가원 문제는 푸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아껴두지 마시고 어차피 이 정도로 오면 아낄 것도 없어. 마지막으로 좀 달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구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풀어보고 시험에 임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를 풀고 나는 그냥 맞았다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EBS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정독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연속해서 보게 되면 좀 감이 잡힐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셔야 내가 모의고사를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고 내가 모르는 건 몇 개고 그냥 그거 해설 보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끝낸 걸로는 내가 분석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맞출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어쨌든 분석은 내 스스로 혼자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인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지만 결국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학생들이 분석하는 시간을 조금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늘어나 놓고 너무 어렵고 싫겠지만 어느 정도 추정해보고 맞는지 확인까지 해보는 노력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모의고사당 문제를 풀고 해설까지 했었을 때 못해도 3, 4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맞은 거는 간단하게 해설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해서 3, 4시간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3, 4시간, 한 개씩 3, 4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맥시멈이 12시간이잖아. 그지?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고 12시간은 투자를 해주셔야 구모를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주시고 덥지만 뭐 스카라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서 열심히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